우리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풀이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는 꼴을 연습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을 식화한 게 근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2차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방정식의 형태에서 그럼 일단은 우리가 2차항의 개수는 항상 1로 만들어주는 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하는 거든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는 거든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A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2차항과 1차항만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상수항으로 1차항의 절반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없던 녀석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밑줄 친 부분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 그리고 남은 항들 이 항 한번 시켜보면은 4a 제곱 분의 b 제곱. 그리고 얘 이 항 하면 마이너스 ac 되죠. 근데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4ac. 이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가느냐? 제곱이니까 제곱근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x 플러스 2a분의 b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르지만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근을 벗겨주면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항이 되니까 그러면 따라서 그는 이 2a분의 b만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부터 우리는 근의 공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이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우리는 뭘 사용을 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근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식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연습을 할 거고요. 이 식까지 연습이 됐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도 근을 찾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연습을 할 겁니다. 일단 근의 공식, 이거 유도 과정 정리 한 번만 하고 쌤이랑 문제 볼게요. 자,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서는 이미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다 된 식에서 근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x-1.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 따라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을 찾아줄 수 있더라. 그런데 이런 풀이가 가능한 이유는 유리수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풀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예제 2번 얘가 근을 가진대요. 그럼 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 성립한다. 즉 참이 되는 x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제곱을 했어.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클까? 크거나 같을까? 작을까? 작거나 같을까? 그렇지. 크거나 같다입니다. 크거나 같다. 간혹 가다가 질문을 하다 보면은 자, 제곱하면 어떻게 돼? 0보다 커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제곱을 하면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0이 될 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Q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무언가를 제곱했는데 양수가 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근을 갖겠죠. 왜? x-p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양수 꼴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양수면 되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q가 0이에요. 그러면 x-p 제곱이 0이다? 제곱해서 0 되는 거?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라는 이야기네. 그러면 0이 지금 이제 x는 p라고 하는 근을 하나 갖죠. 그리고 하나만 갖는다? 우리는 그걸 중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 얘도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가 음수라고 한다면 나는 제곱을 했어. 근데 얘가 항상 0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같대. 어떤 거랑? 음수랑 같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근을 가지려면 q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아닙니다. 크거나 같다. 이때 성립하고, 특히 이 q가 0이 될 때를 우리는 뭐라 한다? 중근을 갖는 경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저 q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근이 없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2번은 경우에 따른 어떤 근을 갖는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시켜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2창과 1창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려면 여기에 상수 4가 더 필요하겠구나. 근데 이 4는 없던 4니까 빼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 자,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이 인수분해 되기를 x-2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 그런데 그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는 5가 되겠죠. 그리고 근까지 찾아보면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얘만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2번은 2창의 개수가 1이 아니다, 그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누고 그런 다음 2창과 1창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여기에다가 우리 1이 더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1은 없던 1이니까 빼주고요. 마이너스 2분의 5는 0.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x 플러스 1 제곱에 둘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2분의 7.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 만들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게 됐을 때도 이 과정을 똑같이 할 겁니다. 꼭지점이라는 걸 찾을 때요. 근데 그때는 2를 함부로 나눠주면 안 돼요. 그래서 2를 묶어준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괄호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필요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5. 그래서 2로 묶어서 얘는 x 플러스 1 제곱이고요.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다, 그죠?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함수일 때는 는 y, 방정식일 때는 는 0. 이렇게.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로 2창과 1창을 묶는다. 요 개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은 우리 138페이지에 있는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와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창과 1창을 묶으면 x-3 제곱. 근데 없던 9가 생겼으니까 빼기 9. 자, 이제 바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더하기 2는 0이니까 x-3 제곱은 7. 따라서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근의 공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아까 어떻게 한다 했다?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얘를 외울 때도 2a 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문자로 외워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차항의 개수를 2배를 해서 마이너스 1차항 개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 개수 제곱 마이너스 4 2차항 개수 상수항, 이렇게 한글로 외우는 것도 좋은 암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근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2배를 했어요. 2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 빼기 8.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28이니까 2루트 7되죠? 그럼 분모 분자 2로 약분합시다. 근이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개념도 있어요. 1차항의 개수에 만약에 2가 인수로 있어요. 2가 인수로 있어요. 자, 그때 우리 근의 공식 한번 사용해보면, 자,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지금 제곱근 안에 있는 4라는 녀석이 밖으로 2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 2로 약분을 진행을 해주면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식을 보고 반근의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얘는 근의 공식, 그거를 분모 분자를 2로 약분한 식을 반근의 공식. 언제? 2차항의 개수에 2가 인수로 있을 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은 반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실제로 이 6이라는 친구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2차항의 개수 분의 반근의 공식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주면 이 약분한 과정을 생략시키고 바로 근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차항의 개수가 2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반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걸 연습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역시 마찬가지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고쳐서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가 있네요. 근데 여기 1이 생긴다면 완전제곱식이 되겠네. 근데 이 1은 없던 1이니까 뺄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1은 0. 자, 그러면 3에 x 플러스 1제곱, 그리고 이 3을 마이너스 1에 분배시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3에 x 플러스 1제곱은 4가 되고, 그럼 x 플러스 1제곱은 3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당연히 얘는 분모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모 통분하면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가 근의 공식을 이용을 했을 때도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1차항의 개수에 2가 인수로 있는 식이다, 그죠? 그래서 반근의 공식 이용하면 2차항의 개수 분의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빼기 ac 3이네요. 근데 얘가 루트 10이니까 정리가 어떻게 된다? 2 루트 3으로 정리가 되니까 당연히 답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 반근의 공식이라는 내용, 얘는 추가적으로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1번은 보면은 식이 전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 전개가 우선이고요. 그래서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플러스 2x는 0.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4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0이더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빠르게 체크를 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x는, 자, 1차항의 개수에 다시 2 곱해져 있죠? 그럼 반근의 공식 이용해 봅시다. 2차항의 개수 분의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 빼기 ac.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수에 분수가 있더라. 그러면 양변의 최소 공배수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고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4배의 x제곱 빼기 4
빼기 5배의 x 빼기 2는 2. 자, 그러고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4x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8은 0이더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는 개수가 소수로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 얘네들도 모든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10을 곱해서 정리를 하자. 왜? 우변에 는 0이니까 무슨 수를 곱하더라도 항상 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2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과 같을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항상 근의 공식만을 써오다가 보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인데도 인수분해를 안 하고 근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답이 복잡하게 나오고 계산 실수가 나와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인수분해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예제 3번. 얘는 이제 대놓고 나 한 문자로 더 줘. 치환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얘를 A라고 놓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A에 A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 대신 원래 문자 대입해서 식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2x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3. 그 다음에 얘는 x 빼기 1은 0. 그럼 여기서 근 하나, 여기서 근 둘.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것과 같더라 라는 겁니다. 얘를 일일이 다 전개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예제 2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인 부분이 없었죠. 그러니까 문제를 다 전개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공통인 부분이 보인다, 그죠? 그러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수월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